김해 FM 왓수다. 안녕하세요. 본격 수다 작전 프로그램 김해 FM 왓수다의 김연아입니다. 왓수다는 여러분이 궁금했던 이야기, 나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까운 이슈에 대해 마음껏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해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에 한입담 한다 하는 게스트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를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궁궐문화원 연구원이자 아르케 인문교육연구소 소장 이명희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인문학 강의도 하는 강사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주로 어떤 강의를 하시나요? 오늘 주제가 혹시 저인가요? 아니요. 네, 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만났는데 주로 이제 역사 인문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아님도 수양일기라는 고양이 그림책으로 엄청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얼핏 듣기에 그 수양이가 최근에 집을 나갔다던데 혹시 돌아왔나요? 돌아왔으니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겠죠 아마. 네. 우리 수양이 덕택에 정말 너무 가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양이 집 나간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때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때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때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때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은 이제 뒤로 하고 말할 거예요.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수양이가 집을 나간 건요. 며칠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밥을 먹고 나면 항상 나가요. 한 20분 정도 외출을 하고 오는 아이가 그날따라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겠지, 오겠지 이러고 시계를 봤는데 2시간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해서 내려갔죠. 내려가니까 아무 흔적도 없고 5층으로 4층 앞만 찾아도 없어요. 경비실에 물어보니 웬 고양이 한 마리 왔다가 갔다 가더니 사라진 지 한참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목소리 높여서 안절부절도 못하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어요. 내가 다급해진 만큼 고양이도 다급해졌는지 숨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2시간, 4시간 SOS를 청했죠. 이제 식구한테 청해서 회사에서 들어와서 같이 찾고 2시간을 또 같이 찾았어요. 6시간이 넘어서는 시간인데 이제 어쩔 수 없다 물어보니까 이제 얘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멀리 달아난대요. 그래서 전단지를 붙이고 빨리 다른 액션을 취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면서 이제 붙이겠다고 하니까 요즘 아직까지는 동물에 대한 그런 게 우리 인식이 안 돼 있어요. 붙일 수가 없대요. 전단지 자체를 내가 붙여서 해수를 하겠다고 해도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냥 속으로만 욕을 했죠. 울면서 나와서 이제 상가에 붙이겠다고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전단지를 붙이는데 어디서 고양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고양이 소리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딱 쳐다보면 다른 라인이었거든요. 우리 라인이 아니고. 딱 쳐다보니까 소리 나서 뛰어가니까 얘도 사람 소리를 듣고 뭔가 한 마리가 뛰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달아나는 소리가 들리고 나도 따라 올라가고 가서 딱 보니까 우리 수양이가 맞는 거예요. 발견하는 순간 덥석 안고는 바닥에 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거의 한 20분? 30분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살면서 신에게 2번 기도한 경험이 있어요. 얘를 입양하고 너무 아파서 눈을 못 뜨니까 살려달라고 내가 세상의 모든 신을 찾아서 기도를 했었고 이번에는 또 찾게 해달라고 모든 신들에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발 집 생각이 나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신께 꼭 너를 위해서 2번씩이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신들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네, 그랬군요. 정말 고양이 수양이를 많이 사랑하셨나 봅니다. 소장님, 오늘의 수다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고양이 수양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그 주제를 잠시 잊고 있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내가 픽한 여행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수다를 함께 하실 2분의 게스트를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보는 것, 우리를 더 열린 시야로 이끌어주고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드는 것,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동성을 경험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모험에 도전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여행이 아닐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픽한 여행은 어떤가요? 네, 저는 요즘 정말 여행에 빠져 살고 있다고 할 만큼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는데 여행이라고 할까요? 어쨌거나 많이 이제 다니고 있는데요. 주로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일상과 관계되는 여행도 있기도 하지만 역사 답사를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주 좁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마다 역사나 문화유적에 대한 이 여행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숨어 있는 곳들 되게 많이 있는데 저는 요즘 우리 역사 문화유적지 답사로 정말 삶의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경주부터 시작해서 멀리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역사 유적지라든지 탐방지라든지 아이들하고 같이 가도 좋을 곳 뭐 이런 곳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니고 있는 곳은 서울 궁궐, 궁궐을 답사를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몰랐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새로 알아가는 것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제 경주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다니고 있는데 경주 역시 가도 끝없이 갈 곳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다니는 어떤 선생님 한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주 파먹기 해도 좋겠다.
우리 냉장고 파먹기 얘기는 들어보셨는데. 그렇죠. 냉파라고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경주 파먹기 이야기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경주가 정말 볼거리도 많고 우리가 알아야 할 곳 학생들과 데리고 다녀도 정말 좋은 곳이 많습니다. 경주 이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수학여행지로 꼽혔었고 그 뒤에 이제 신혼여행지로도 많이 각광받던 곳이기도 해요. 경주 불국사 사진으로 해서 뭐 첨성대 그다음에 우리가 갔던 토암산은 뭐 역사적으로도 보나 우리가 정말 신비롭다라고 많이 느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경주는 1년에 거의 뭐 봄, 가을 정도 항상 갑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내가 1000년 전 아니 그 이전에 경주에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봄에는 벚꽃을 보러 가고요. 가을이면 불국사에서 거기까지 토암산까지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를 항상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 코스 되게 아름다운 곳이죠. 계절마다 정말 아름다운 맞죠. 곳인데요. 우리 의외로 우리 주변에 경주 다니는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경주를 좋아하셔서 많이 가신다고 했었는데 우리 주변에 의외로 제가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경주에는 수학여행 가보고 가본지 그쵸. 못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여행 제1코스가 아마 경주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주를 수학여행 가보고 못 갔다라는 얘기가 의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경주는 1990년대에 석굴암과 불국사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죠. 네. 네. 그러고 난 뒤에 2000년대 들어서 경주가 다시 경주 지역 전체가 우리 세계 문화유산 유적지구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경주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경주 엑스포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더더욱 그렇게 된 건 아닌가 네. 같네요. 그죠? 그 교통편도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경주까지 오는 KTX가 생겨가지고 생겼어요? 네. 서울 분들이 되게 경주를 당일로 왔다가 그렇죠. 가고 이런다더라고요. 2시간밖에 네. 걸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도 경주 하면 혹시 떠오르는 거 있을까요? 저는 경주 하면은 제가 여행을 하면은 제가 가고 싶어서 어딘가를 픽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나서서 뭘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가자고 하면 따라가거나 또 단체로 어디 갈 때 얹혀가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주 하면 저는 아이들과 함께 경주 월드밖에 안 가봤어요. 역시 네. 아이들이 많으세요 혹시? 네, 아이가 셋이나 있습니다. 역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선택을 해서 네, 갔다. 우리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경주를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이라기보다는 아이들 보호자로 그냥 데리고 갔다? 데리고 아마 갔다.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야 경주 불국사니 석굴암이니 봤지만 이제 그렇죠. 아이들 낳고 나서는 경주 월드가 경주 주가 되었던 월드가 것 같습니다. 주가 되었던 네. 그래도 신세대시다. 그래. 네. 저는 너무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도트라고 월드. 네, 예전에 맞아요. 그렇게 네. 불렸죠. 네. 맞아요. 안전사고 있어가지고 뭐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도트라고 월드를 잊을 수가 없고 또 요즘에 되게 핫하잖아요. 어딜 가도 그렇죠. 있는 시범빵. 네. 그렇죠. 경주가 원래 맞습니다. 메카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경주 또 계란김밥 되게 유명하죠. 네. 저는 항상 먹는 근데 거 먹거리에 진정인 신분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문화유산도 중요한데 네. 일단은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식후경. 말이 있어서 일단 그 지역을 유명한 음식으로 조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들리는데 요즘은 우리가 어떤 여행지를 가서 옛날처럼 관광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닌 신세대의 아이들이 보니까 거의 먹방이라든지 아니면 디저트에 정말 진심이더라고요. 어저께 며칠 전 제가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여수에서 한 바퀴인데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어요. 저기 줄이 뭐 하는 줄이에요? 도심 한중간에 이랬더니 그 모찌 있잖아요. 딸기 모찌가 유명한 집에 줄을 서서 사 먹기 위해서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찹쌀떡 말씀하시는 잡쌀모찌, 거죠? 오. 딸기를 넣어서 잡쌀모찌, 딸기 모찌라고 딸기 해가지고 모찌에서 팔죠. 팔고 네.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군산을 여수가 갔어요. 유명한가 보네요. 네, 여수가 유명한가 봐요. 왜 우리 김해에는 또 한림 딸기가 있는데? 그렇지.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어떻게 상품으로 보고서, 만들어서 그래야 왔으면 되겠는데. 좋겠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어. 동백섬을 들어가면 동백 샴페인을 팔고 있고요. 거기다 이렇게 모찌를 해서 여수에 우리는 딸기라는 생각을 별로 못 해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딸기와 여수가 뭐가 맞지 이랬는데 어쨌든 딸기 모찌가 굉장히 유명한 집으로 그렇게 다니고 있고요. 젊은 아이들한테 물으니 요즘은 빵 순례를 다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요즘 정말. 아까 경주 얘기하다가 잠시 이렇게 또 경주빵에서 다른 이야기를 끝까지. 많이 들었는데 예. 네. 저도 이제 그저께 경주를 또 갔었거든요.
그래서 경주에 가면 그 분황사나 항룡사지 있는 곳이 예전에는 그냥 그 빈터만 이렇게 남아 맞아요. 있었죠. 그런데 지금 가면 황룡사 역사관이라는 게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장영미 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이들하고 이제 갔다가 오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책을 하나씩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퍼져 누워서 아이들이 황룡사 그 구청석탑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모형을 구석구석 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그 아이들도 이제 관심이 많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경주를 새롭게 보는 방법이 참 많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주는 사실 계절마다 달라요. 갈 맞아요. 때마다. 네. 계절마다 맞아요. 다른데 있잖아요. 네.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또 다른 여행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여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해주셨는데 또 혹시 다른 데가 있을까요? 제가 경주 이야기만 너무 하다 보니까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전라도 쪽이면은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행이라는 게 꼭 뭐 친구랑 가고 부부랑 가고 누구랑 가는 게 아닌 혼자서 가는 여행도 가끔씩은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런 여행이 주는 낯섦과 어떤 설렘을 함께 가져가니까 그래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기 전라도 대흥사라고 혹시 아시죠? 유명한 절이 있잖아요. 네. 선생님은 더더욱이나 그쪽에 뭐 맞습니까? 정약용 그분을 아시고 하니까 더 그럴 건데 대흥사를 처음 봄에 갔었어요. 새파란데 그때 처음 그게 생겨가지고 타고 가는 게 이름 뭐예요? 케이블카요? 케이블카. 타고 가는 거 많죠. 자동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많은 게 있었는데 하여튼 케이블카가 생긴 지 그때 대흥사에 이제 설치되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케이블카가 많지 않았었어요. 탔는데 너무 내려다보는 그 광경이 멋있는 거예요. 여름에 6월, 7월 실록이 아름다울 때 내가 갔었고 가을에 오면 정말 이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가을에 또 갔었죠. 그러고 가을만 보면 아까울 것 같아요. 눈 내린 대흥사를 다 바라보면 더 이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반짝이던 것 새들의 노랫소리 여기 깨진 붐의 조각을 주워가려 네, 잘 들었습니다. 영미님이 픽한 여행 얘기 들어볼까요, 우리? 제가 여기 앉아 있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행을 딱히 좋아하지 않고요. 뭐 이제 생각으로는 나 여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혹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있으나 굳이 가야 되나? 그리고 TV 보면은 그렇게 지구촌 곳곳을 보여주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어디를 가야겠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친구들 모임에서 여기 한번 가볼래. 또 가족끼리 우리 이번에 제주도 한번 가볼까? 이랬을 때 정말 저는 다 준비된 곳에 숟가락 하나만 얹습니다. 얹어서 네. 가는. 그래서 얹혀가요, 같이 짐처럼. 근데 그래서, 네. 그것도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기에는 횟수가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저 여기 와가지고 좋은 곳 있으면은 소개받고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왔으니까 소개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가본 곳이 어디 있나 떠올려 봤더니 이수도가 떠올랐습니다. 이수도 있죠. 네, 그때 그 저희들 가족들이 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매달 얼마씩 모아서 밥을 먹고 인사를 하고 또 근황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TV에서 이수도 소개 나오는 프로그램을 같이 본 거예요. 저도 봤어요. 네. 꼭 가봐야지 했어요. 네, 그거 보면서 그래 우리 딱히 갈 데는 없고 저기라도 가자. 그치, 가깝고. 그래서 일단 죄송한데요. 이수도가 어디 있는 성인가요? 여기 가까운 데 있어요. 거제도 지나서 맞죠? 이수도. 거제도 그때 제가 네. 말씀드렸죠. 얹혀가기 때문에 몇 시에 어디까지 와. 그래 거기까지 가서 배를 타고 들어갔던 것만 기억이 나요. 저는 딴 거 모르고 1박 3식이라는 네. 데에 매력을 느껴서 가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경상남도 있네요. 네, 경상도도 네. 있어요. 여기 김해랑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정말 네 멀리 가셨네요. 네, 그래서 간 이유가 하나였어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밥을 줘요. 1박 하는 동안 삼시세끼를 다시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1박 3식이 매력적이더라고요. 되게 끌리는데요. 네. 그래서 밥 먹고 산책 한번 하고 와서 잠깐 쉬고 있으면은 식사하세요 얘기가 나와요. 또 나가요. 그럼 또 밥을 먹고 또 조금 놀다 보면은 그렇게 하루 1박 2일을 지내다 오는데 물론 그 경치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여행을 가면은 요즘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밥을 준비하고 치우고는 보통 여자들의 일이거든요. 몫이죠. 그래서 이 선택을 할 때 저희 언니들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해 갈 필요가 없이 몸만 가서 느긋하게 즐기다 오면 되니까.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기억이 남는다거나 하는 건 없고요. 그냥 거기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해산물이 굉장히 싱싱해요. 그리고 그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솜씨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밥 먹고 잘 쉬다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뭐 준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가까운 데 가고 싶어요. 또 그냥 쉬고 싶다 하실 때는 저는 이수도를 추천하겠습니다. 추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저도 TV로 봤거든요. 가깝고 일단 1박 3식의 매력 괜찮은데 이렇게 하고 제가 픽한 여행지에 들어가요. 이수도가. 네, 좋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 장영미 선생님은 직접 여행 다니는 게 그냥 누가 인도하면 같이 가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선생님 아이들 데리고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네. 아이들은 어떠세요? 딸기 모찌를 먹고 왔습니다, 제가. 여수 네. 가셨나요? 네, 여수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이제 저희 막내가 이번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치원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 기념으로 졸업여행을 가자. 근데 갑자기 막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로 갈 텐데 어디를 갈까? 경주를 갈까? 여수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택한 곳이 이제 여수였어요. 근데 여수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워낙 인원도 많고 날씨도 춥고 이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이제 뭐 보여지는 뭐 그런 공연들이나 또는 아쿠아리움이나 이 실내 위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제가 여수를 간다고 하니 저희 언니가 그 유명한 여수 밤바다를 보고 오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바로 얘기를 했어요. 여수 밤바다 따위는 없다고. 이제 아이들과 움직이다 보니까 안전한 곳, 춥지 않은 곳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이랑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아까 경주도 우리가 경주 월드에서만 놀다 왔듯이. 왔듯이. 그리고 제가 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보러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설마 이거 보러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자연경관에 별로 매력을 못 그렇죠. 느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곳이 그거잖아요. 벚꽃. 꽃 축제. 우리 집 제일 옆에도 싫어요. 지금 벚꽃이 만발해 있는데 굳이 이 시간을 들여서 이 차 막히는데 여기까지 와야 되냐고 그런 원성을 듣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나이가 들수록 원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꽃과
나무에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 나이 그때 들었다. 나이가 들었다. 네. 자연과 친해지죠. 그죠? 자연과 친해진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여행을 주최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늘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춤으로 저는 제가 거기에 맞춥니다. 맞춥니까? 아직까지 아이들이 내 영역 안에 어떤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을 제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뭐 뒤에 디저트의 진심인 여행, 그 다음에 꽃이 주제인 여행, 축제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아니면 꽃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아, 테마 기행. 테마 기행.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여수를 간 이유가 딱히 찝은 게 동백을 보러 갔거든요. 여수 오동도에. 근데 사실 여기 가까운데 지심도라는 섬이 있잖아요. 거제도에.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 가봤습니다. 정말 가까이 있고요. 지금 아마 거기도 지심도에도 동백이 활짝 펴서 마구마구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네, 지심도도 역시 또 동백섬. 역사로 보면 네. 거기 또 일제 강점기 때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심도가 섬들이 있는 거기가 지심도 글자를 닮았다. 마음심자 네, 글자를 마음심자 닮았다는 하늘에서 네, 바라보면 이야기로 있어서 그런 아주 아름다운 얘기가 곳이죠. 꼭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또 동백을 찾아서 다니면 네, 그렇게 볼 우리 수도 방송이 있어요. 나가는 또 김해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산에서도 이제 방송이 될 텐데 부산에 또 꽃 하면 동백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노래도 나오고 그죠? 동백섬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 그렇죠. 조선 되게 호텔 앞에. 동백은 전 다른 색은 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빨간 동백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네. 빨간 동백도 있고 흰 동백도 있고 요즘은 약간 붉은색에서 흰색과 교잡된 어떤 분홍색 핑크 동백, 핑크도 있어요. 네. 근데 동백의 종류도 많답니다. 네, 하얀 눈 위에 동백꽃이 한 떨기 탁 떨어져 있을 때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계량종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꽃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맞아요. 하나하나 꽃잎이 떨어져서 그 위에 뿌려져 있는 모습이 눈과 어울려서 정말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 사진에서 봤어요. 진짜 그렇죠. 예뻤던 것 같아요. 이게 겨울에 피는 꽃, 우리 옛날의 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네. 꽃잎이 떨어지는 꽃이 있어요. 동백이. 예쁜데 또 어떻게 또 슬픈 역사랑도 연결이 돼 있기도 네. 하더라고요. 제주도는요, 그죠? 맞아요. 네. 제주도의 동백은 슬픈 동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날이네요. 하루가 왜 이리도 빠르죠? 나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한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 가슴도 설레었죠. 괜시리 하얀 밤을 지새곤 했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어쩐지 옛사랑이 생각나죠. 당시
당신도 나만큼은 편했겠죠. 그래요 가끔 나 이렇게 당신 때문에 웃곤 해요. 그땐 정말 우리 좋았었죠. 하지만 이대로 괜찮아요. 충분히 사랑했죠. 추억은 추억일 땐 아름답겠죠.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 더욱 아름답죠. 언젠간 내 사랑을 찾겠죠. 언젠간 내 인생도 웃겠죠. 그렇게 기대하며 살겠죠. 그런 대로 괜찮아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 더욱 아름답죠. 네, 잘 들었습니다. 조아라님이 픽한 여행 이야기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픽한 여행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식도락이 제일 네. 먼저 떠오르는 것 같고요. 저희 친정 식구들을 부르는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식신원정대라고. 와우, 네. 와우. 진짜 어디에 뭐가 유명하다 하면은, 예, 그 그쵸. 뭐 한우 유명한 곳, 그다음에 무슨 회가 유명한 곳, 뭐 이런 데를 찾아서 가서 먹고 이렇게 그 주변을 다니는. 맞죠. 여행에서 먹는 게 빠지면 또 안 되는 또 거잖아요. 부모님들은 또 줄 서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저랑 같네요. 그래서 또 요즘은 예약을 하고 막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거는 저희 이제 방송국도 있는데 청춘 불패라고 시니어 방송국이 있잖아요. 청춘 불패 어르신들이 지금은 이제 연세가 더 많이 드셨는데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어르신들이 평균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한 20분하고 저하고 중국을 갔었거든요. 아,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그 베이징을 갔는데 제가 만리장성은 하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제가 매번마다 다시는 안 올라가야지 하는데 그 유명한 만리장성을 많이 올라가셨다고요? 그렇죠. 네, 대장부는 꼭 만리장성 올라라란 말이 있거든요. 네. 대장부는 아니지만 여장부. 근데 이제 다시는 안 올라가야지 하는데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케이블카도 안 타시고. 진짜요? 네. 우리도 케이블카를 탔는데. 엎드려서 막 올라가시고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시고 이런 모습에 이분들이 또 안전이 걱정이 되니까 다시는 안 올라간다 하다가 따라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끝 만납니다 했는데도 더 열정이 내가 이제 여기를 내 두 번 생에 다시 그쵸 두 번 다시 못 못 올 올 것이다. 곳이다. 그래서 더 올라가시려고 하시는 그냥 제가 힘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하시자고 그러고서는 이제 내려올 때는 중국에 이렇게 썰매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스르륵 내려오는 되게 재밌어요. 네. 그거 타고 신나게 내려왔는데 정말 짧더라고요. 내려오는 순간은. 네, 그래서 인생을 약간 배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올라갈 때 우리가 정말 힘들게 올라가는데 네. 내려오는 건 그럴까요? 정말 순식간이구나. 그리고 잘 내려와야 되겠다. 안 다치려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언제 갔던 여행이 제일 마음에 드나요라고 하면 한결같이 우리 청춘부패 어르신들은 베이징 만리장성 간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그때 저희가 무슨 차를 대절하거나 패키지처럼 다닌 게 아니라 자유여행이었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랑 지하철 타시고 버스 타시고 택시 타시고 네. 선생님께서 워낙 중국을 잘 아시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게 아닙니다. 가능할 것 아니에요. 같은데요. 우리가 택시를 이제 20명이니까 20명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택시를 그때 5대인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천안문 광장에서 만나자. 그리고 그게 유명한 또 북경 오리집이 있어요. 그 오리집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앞에서 만나자라고 하면서 그 택시 하나하나에다가 그 선생님들 중에 그래도 중국어가 좀 되시는 분들, 대단하시다. 좀 잘 되시는 분을 한 분씩 딱 태우는 거예요. 한 조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불안하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다들 기본적으로 하시는 데다가 잘하는 학생이 한 명은 있으니까.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게 한 분의 우리 뭐라고 하지? 나고자도 없이, 예, 다 거기서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너무 이렇게 감동이 막 소름 끼치도록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지하철역에서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구석에 다 모이셔가지고 열차가 들어오기 전에 미어캣 아시죠? 미어캣 막 이렇게 순찰하듯이 진짜 저한테 지금 기다리고 영상이 계셨구나. 있거든요. 미어캣처럼 똑같이 살피고 들어오면 있네. 똑같이 살피고 계시고 아무도 무슨 말씀 안 하시고 얌전하게 정말 질서도 너무 잘 지키시고 예, 그러면서 국위 다니셨는데 선양을 하고 오셨네요. 맞아요. 네. 근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걸으시고 하루에 뭐 진짜 우리가 뭐 만보 걷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5만 보도 넘게 걸었죠. 예. 근데도 한 분도 흡연자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또 도태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쵸. 예. 아니요, 그렇게 대단한 여행을 누가 기획하셨는데요? 혹시 대표님? 네, 제가 했습니다. 겁이 없죠. 겁이 없으셨어요. 패키지 여행을 해도 어른들이 힘드신데 네. 차를 안 타고 그렇게 각각 개인으로 나눠서 했다. 네. 그다음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걸었다. 네. 이건요, 상상이 안 돼요. 엄청 걸었어요. 북경에 그 우리가 골목 투어가 또 유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뒷골목 알아요. 그렇죠. 네. 앞부분보다 뒷골목에 뒷부분에 예, 진짜 엄청난 중국인들이 것들을 볼수 살아가는 있어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볼 수 있어가지고 어르신들하고 골목 투어를 다녔는데 어르신들 너무 재밌어 하셨어요. 미로 찾기처럼 재밌어 하시고 또 그렇게 만났을 때 또 기뻐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뭐 되게 유명한 곳에 이제 번화가에 갔을 때는 이제 여기서 그냥 뭐 헤어지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전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했는데 제가 뭐 이제 밥 먹을 곳을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어르신들끼리 335 짝을 지어가지고 진짜 중국의 그 현지식 있잖아요. 현지식을 막 잡수시면서 그 고량주 시켜가지고 한 잔씩 하고 계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은 아마 고량주 힘으로 버틴 걸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는 중국 네. 여행도 힘들고 우리 같은 사람 젊은 사람들도 일본 가까운 일본을 가서 2박 3일 자유여행을 다녀보잖아요. 요즘 뭐 다 깔아가지고 앱을 깔아서 한다. 택시 기사님들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보여줘도 모른다고만 얘기해요. 내가 그런 여행을 다녀봤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는 여행이 얼마나 힘든 걸 아니까 지금 속으로 아니 그 여행을 어떻게 기획을 했을까? 어르신들이 꼬랑주 마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근데 때는. 이제 제가 생애 처음으로 얼마 전에 패키지를 다녀왔거든요. 네. 갔다 왔는데 좋은 부분은 이제 다른 사람이 설계해 준 거에 맞춰서 다닐 수가 있으니까 제가 좀 불편함이 덜하고 그다음에 전용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통편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해도 되고 예약도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되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불편한 거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같이 다녀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다음 날은 우리 가지 말자 하는 그런 기획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맞아요. 어르신들하고 다음 날 좋았던 곳에 또 가자 해가지고 밤에도 또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상에 남으신 것 같아요. 그게 자유여행과 패키지의 그치, 예. 어떤 네. 예, 차이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청춘불패 어르신들하고는 네. 두고두고 이야기를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계속, 베이징에 대해서. 계속해요. 네. 항상 항상 잊지 못할 여행이 되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뭐가 제일 맛있었나요? 북경 오리. 오리. 다 같이 합창을 하세요. 저희 신랑은 안타깝게도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있거든요. 이제 이름 얘기하면 다 아실 만한 곳인데 저희 신랑 거기서 되게 비싼 돈 주고 먹었으나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 정도로 기름진 거예요. 그래서 에이 돈 주고 입 베렸다 뭐 이런 이 후기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제가 또 열심히 핫한 곳이 어디지라고 찾아내가지고 영국 총리가 다녀간 또 이렇게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를 가서 잡수셨는데 입에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오. 역시 네. 그 말로만 듣던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는. 없어져요. 내가 뭘 먹은 거지 뭐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북경 오리. 저희 신랑하고는 완전 다른 후기. 그래서 지금도 저 뭐 누가 어디 갈까요 하면 저는 베이징에 북경 오리 꼭 드세요. 그것만 먹으러 가도 아깝지 않은 여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냐가 참 가장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우리 연하 작가님 아시잖아요. 여행 많이 네. 다니시니까. 중요합니다. 누구와 같이 가느냐. 여행은 같은 장소 똑같이 가도 누구랑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이 달라진다는 걸 정말 절실히 느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어떤 여행지든 가면 제가 먼저 가기 전에 여행지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걸 책을 통하든 뭐 유튜브를 통하든 먼저 답습을 해요. 그래야 내가 가야 사람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일 수 있다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사전 답사를 하고 떠나는 여행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옆에 친구들이나 뭐 다른 뭐 동료나 이래 같이 갔을 때 그렇다고 너무 또 아는 체하면 옆에 사람들 미워요. 미워해요, 저를.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말은 안 해요. 난 요만큼 보고 요만큼 할 것이라서 여기서 내가 한 2번 발짝만 더 가면 뭔가를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움직이질 않으려 하는 거지. 자,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이 작용될 때 혼자 올 걸 가끔씩은. 여행이라는 거는 무조건 같이 다닌다고 좋은 게 아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걸 많이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행에는 누구와 같이 하느냐. 뭔가 이게 공감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미술관 한 바퀴 둘러와서 여기 뭐 타러 왔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취향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취향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여행을 하면 할수록 아니면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많은 여행을 했지만 그때는 못 모르고 그냥 막 보는데 바빠서 급급해서 다녔다면 지금은 여행은 내가 충분히 느끼고 공감하면서 다니는 여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더 그래요. 누구랑 같이 하느냐. 정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여행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멀리 여행을 갈 때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린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말이 통하는 친구하고 갈 때 무엇을 타고 가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요. 어떤 그 교통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어떤 친구와 함께 가느냐. 그게 맞습니다. 가장 정말이에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정말 그런 것 네. 같아요. 저 예전에 네. 친구랑 하동, 구례 뭐 그다음에 남원 이쪽으로 해서 국도로 전주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30분 만에 간 것 같아요. 느낌에. 느낌에 얘기하면서 네, 갔으니까. 너무 이렇게 가까웠나 할 정도로 그래서 되게 신나게 놀다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세대주 양반 신랑이랑 가는데 그 시간이 되게 길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안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세대주께서는 안 들으시는 걸로 하셔야 될 것 세대주도 같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저희 세대주는 저하고 취향이 너무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분은 되게 개인적이신 분인데 저는 이렇게 가다가 뭐 어디 아까 뭐 그 딸기 모찌 유명한 사 곳이 먹어야 있다. 돼. 꼭 그쵸? 사 먹어야 돼요. 사 먹어야 돼. 그 금산휴게소 가면 아시죠? 인삼 꽈배기가 꽈배기, 있잖아요. 네. 그거 꼭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안 된대. 네. 목적지까지 가야 된대. 일단은 거기 가서 밥을 먹어야 된대. 밥하고 관심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세대주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성별, 같아요. 남자분들이 네. 먹거리 더 좋아하시는 분 많던데. 그건 이제 아주 잘 훈련되신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고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은 그 계획대로 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직진 얘기를 본능. 하더라고요. 그죠? 진짜요? 그런 게 있어서. 저희 아버지는 뭐죠? 저희 아버지랑 이제 여행을 가면 휴게소마다 저희 다 들려요. 따님한테 맞춰주는 이렇게, 거겠지. 맞춰주는 딸의 거 성향을 아닐까요? 아니까 그렇죠. 아버지께서는. 네. 세 자매를 네. 키우다 보니 그렇죠. 네, 배려하신 거군요. 네, 그렇죠. 아, 네, 참. 그렇습니다. 아버지랑 남편이랑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부산에 가면 다시 나를 볼 수 있을까? 고운 머리결을 흩날리며 나를 반겼던 그 부산역 앞은 참 많이도 변했구나. 어디로 가야 하나 너도 이제는 없는데
무작정 올라간 달맞이 고개에 오래된 바다만 오래된 우리만 시간이 멈춰버린 듯 이대로 손을 꼭 잡고 그때처럼 걸어보자.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간 광안리 그때 그 미소가 그때 그 향기가 빛바랜 바다에 비쳐 나와 내가 파도에 부서져 깨진 조각들을 마주본다. 부산에 가면 자, 이렇게 여행 얘기하다 보면 선생님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행 얘기하시면서 선생님들의 얼굴이 벌써 이렇게 활짝 펴져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즐거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연하님이 픽한 여행 이제 본격적으로 또 들어보고 싶네요. 그럴까요? 군산이라는 도시를 제가 60년 만에 갔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60년 만에 가셨다 했는데 선생님 얼굴에 안 보이는데요. 그 세월이 어디 갔죠?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사겠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 군산이라는 도시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입에 올렸어요.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여수를 갔다가 시간이 남은 거예요. 1박 2일 정도 시간이 남는데 어디를 가볼까 하다가 거기서 바로 군산을 찍었죠. 그래서 내가 와보고 싶은 도시를 간다는 설렘을 안고 이제 군산에 가나 뭐 요즘은 틀면 다 나오잖아요. 가장 핫한 곳도 그렇죠. 있지만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 군산이라는 도시가 옛날에 일제 강점기에 어떤 군수 물자를 실어 나르던 네, 군량미를 실어 나르고 계양항구죠. 계양항구 오래된 뭐 은행이 있다. 저도 역사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걸 듣고 그 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도 아니었어요. 여기 하나 불뚝 여기에 불뚝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걸 찾아서 제가 뭐 동국사를 찾아서 가고 어디를 찾아서 가는데 주차장 시설도 하나 없는 거예요. 아니 뭐야 이거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다면서 이 정도 시설도 안 돼 있어? 그런 느낌들 하며 그래서 군산을 보고 마지막에 간 게 이제 기차 여행길 레트로의 감성이 그 물씬 교복 입고 교복 입고 마지막 거기서 향수를 달래고 온 도시가 군산이었어요. 네, 군산하면 요즘은 네. 워낙 핫한 데가 많아서 우리 선생님이 이제 핫한 곳을 이렇게 그 젊은이의 어떤 그 취향에 맞춰져 있는 것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와봐서는 예, 안 될 것 군산은 같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죠. 그래서 그 지금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그 MZ 세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찾는 곳인데 심지어는 짜장면도 군산에서 가서 먹으면 맛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예. 짬뽕이 유명하다고 그 집도 줄을 11시 어. 30분부터 줄 서 있고 네. 또 빵집이 유명한 집 아시죠? 군산에 네, 그렇죠. 야채빵과 단팥빵이 네. 유명한 집 있어요. 바다가 또 아름다운 곳이지 않습니까? 군산이. 그리고 또 그 군산은 하면 해가 이렇게
그 지는 일몰 선유도로 부분도 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장자도 문효도로 해서 한 바퀴 그쵸. 다 둘렀어요. 우리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선유도, 장자도 이러면 벌써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데 맞아요. 이렇게 장자도 생각할 것 선유도에 같아요. 가서 오후쯤에는 마음을 풀었고 처음에는 약간의 그런 게 느껴졌지만 네. 나중에 섬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고 다음날 레트로 감성이 느끼는 기찻길에서는 군산의 어떤 걸 다 회복은 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군산의 어떤 그런 건 아니었다 이거지. 절대 네. 군산은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군산이라면 얼마나 가고 싶어 했던 곳인데 그렇죠.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아마 그런 것 제가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았어요. 네. 네, 아까 군산 얘기 잠시 하시면서 진행자님께서 김해에는 안 그런데 군산은 뭔가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김해의 외부에서 이제 관광을 오셨을 때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김해 이러면 일단 뭐 올해 대성동 고분으로부터 유네스코도 등재되었잖아요. 그걸 떠나서 김수로 왕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이고 그 역사에 비해서 그렇게 알려진 도시는 아니에요. 김해도 사실은. 그렇지만 김해를 딱 들어섰을 때 그래도 지금은 봉황동 일대라든지 정비가 다 잘 돼 있어요. 옛날에 그 레트로 감성을 일으켰던 골목길이라든지 그다음에 봉황대를 한번 둘러서 수로왕릉까지 연결되는 곳 거기서 다시 동상동까지 이국적인 면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게끔 이게 박물관까지 연지공원까지 딱 봉황대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둘렀다가 간다면 이렇게 여행지를 정말 각각의 다른 어떤 매력을 느끼면서 볼 수 있는 도시가 김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김해의 어떤 곳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으신지. 네, 우리 그 연하 작가님은 김해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디를 가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얘기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는 정말 김해는 옛 그 가야의 이 그 고도처럼 정말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김해 근처에 살다 보니까 김해를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 역사적으로 보면 김해 그 가야사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렇죠.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김해 이제 제가 만약에 아이들을 이렇게 좀 데리고 가고 싶다. 뭐 아까 우리 영미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다니신다 말씀하셨는데 김해뿐 말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일단 가야 천문대 천문대에 데려갔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봉황대 고분 있는 데가 지금 핫한 장소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어른들이 오시면 이제 김해에 그 이 하천 있죠. 하천 해반천. 부분도 해반천이라는 그 하천을 어제 제가 걸었거든요. 좋죠. 운동하기는 아주 좋은 네, 코스예요. 그 길을 걷는데 세상에 물고기가 팔뚝만한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진짜 그 공기가 좋구나. 네, 맞아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문화와 놀이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맞습니다. 김해 축제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문화와 어우러지는 도시죠. 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김해 정말 좋은 곳이네요. 근데 저에게 김해에 간다 어디가 좋을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냥 항상 그 얘기해요. 유라 카페 거리.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뭐 테마 기행. 그렇죠. 나는 커피를 디저트의 줬잖아요. 진심이다. 네, 진심이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자면은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이명희 소장님이 해반천 얘기도 하셨잖아요. 해반천과 카페와 그리고 사람들과 아름다운 자연이 같이 어우러진 곳. 요즘 뭐 예전에 처음 그런 거리가 조성되었을 때만큼 핫하거나 좀 그렇진 않지만 분위기가 또 살짝 바뀌면서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 곳이 아마 유라의 카페 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좋은 곳, 또 문화 참여 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누리신 다음에 휴식을 취할 때는 카페 거리에서 카페. 차 한잔 하시면서 시간 보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우리 중에서 가장 젊으신 분답게 정말 핫한 거리를 소개해 주셨네요. 네, 유럽 카페 가오리 가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다 있죠. 네, 네. 빵집도 있고 다 그렇죠. 있죠. 네. 제가 예전에 유라 살아가지고 잘 아는데 네. 다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외지에서 오면 우리가 김해가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이제 우리 작가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한 게
되게 핫플레이스가 많은데 뭔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기는 너무 맞아요. 어렵다. 그런 교통편은 없어요. 네, 기회가. 맞아요. 너무 어렵다. 연결이 안 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참 널찍널찍하게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 만에 보여드리기도 좀 힘든 곳이고, 진짜 김해를 오신다, 놀러를 오신다 하면은 저는 우리 김해 한옥 체험관 있잖아요. 거기서 주무시고 이제 수로왕의 길을 좀 받으시고 그리고 시골 투어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생림이라든지 상동 백파산 길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포천 이렇게 둘레길 엄청 좋거든요. 저희가 라디엔티어링도 했었는데 그런 길들을 걸으시면, 특히나 지금 우리 3월 되면 이번에 벚꽃이 좀 빠르다잖아요. 그래서 개화를 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들 독수리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하포천에 오시면 독수리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볼 수 있나요? 네네네. 그래서 하포천에 오는 독수리는 버추어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해하거나 짐승을 해하는 아이가 아니라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독수리예요. 그러면 환경 지킴이 같은 그렇죠. 역할을 하죠. 네, 이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독수리가. 그래서 그 몽골에서 날아온 그 친구들을 보는 것도 되게 장관이거든요. 걷다 보면은 하늘에서 이제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는데 땅바닥에 그늘이 막 크게 드리워져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개를 들어보면은 독수리가 위에서 날고 있고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연을 보시는 시골 투어를 김해 오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독수리에 좋겠네요. 대단히 관심이 가는데요. 우리 어릴 때 독수리라면 겁이 나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된다 엄마니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었나요, 그게? 그거는 아마 유럽 쪽 이야기인 것 유럽적 같습니다. 이야기예요. 근데 독수리가 아마 이제 지금은 볼 수 있으시지만 시간을 조금 늦추면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시 몽골로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철새로 분류가 그렇죠. 되나요, 그러면? 예. 그렇군요. 그래서 겨울에 되게 탐조하러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독수리에 관한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그런 얘기는. 네네네. 또 다른 얘기를 하나 좀 알고 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오늘 김해 FM 왓수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픽한 여행은 어떤 여행일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좋은 사람과 가는 여행은 아무리 긴 여정도 지루하지 않고 즐겁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저희 김해 FM 왓수다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숨을 쉬고 함께 모험에 도전하는 친구처럼 가까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작 김해 FM 라디오 도시락, 연출 조아라, 진행의 이명희 김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